네, 안녕하세요. 8월 3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실 좀 늦게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요. 왜냐면은 원래 처음에는 올릴 생각이 없었습니다. 왜냐면 배당이 많이 내려가서 뭐 굳이 올려야 되나 해서 이제 영상을 만들지 않고 있었는데, 메일로 어떤 분이, 제가 이제 구독자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구독자가 얼마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분이 메일로 그냥 뭐 틀려도 좋으니까 오늘 경기 좀 예상하시는 걸 보고 싶다고 말씀을 하셔서 좀 늦게나마 이제 좀 급하게 정리를 해서 그 영상을 찍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는 사실 경기가 그렇게 좋아 보이는 경기가 많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도 그렇지만 실제로 지금 배당이 많이 내려가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그 배팅 가치, 배팅 밸류가 이제 많이 없는 경기들이라서 뭐 굳이 이제 영상을 찍지 않고 있었는데, 그래도 뭐 원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이제 시간을 좀 투자를 해서 이제 한번 여러 가지 좀 추천 아닌 추천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경기는요, 오늘 경기는 다 지금 시간이 많이 늦었기 때문에 올림픽, 그 다음에 J리그 이런 거 다 건너뛰고 챔피언스 리그 경기만 중심으로 해서 이제 방송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경기는 프로토 83번에서 85번 경기고요. 유럽 챔피언스 리그 3차 예선 아인토벤하고 미트윌란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아마 이미 뉴스로 많이 보셨을 텐데, 사실 뭐 아인토벤보다는 미트윌란 쪽에 지금 문제가 좀 많죠. 그래서 이걸 설명하면서 이제 좀 제가 이제 덴마크 친구들한테서 얻은 정보들까지 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먼저 아인토벤 같은 경우는 아직 리그가 시작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체력적으로 크게 뭐 문제는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직전 이제 2차 예선에서 경기를 치르고 올라왔죠. 갈라타사라이를 상대로 뭐 홈 원정에서 둘 다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좀 전력 차이를 보여주었다. 그래서 뭐 구관이 명관이라고 그래도 나름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압도적인 경기력이 어느 정도냐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 경기가 이제 갈라타사라이랑 했던 1차전 경기의 스탯입니다. 최종 스탯인데, 보면 뭐 보시다시피 왼쪽이 아인토벤이고 오른쪽이 갈라타사라이인데요. 보시면 아시다시피 뭐 압도적이죠. 점유율도 지금 거의 6대3, 6대4, 거의 63대 37이니까 거의 한 7대3이라 치고, 슛도 이제 온오프 다 해서 15대5 정도, 거의 3배 정도죠. 그 다음에 이제 상대 진영에서 위험한 공격했던 것도 65대 44 정도면은 굉장히 많이 뭐 거의 일방적으로 했다고 해도 뭐 이렇게 해석해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는 뭐 짜잘한 애들 다 빼고 덤프리스랑 보스칼리가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보스카글리는 지금 X라고 써있죠. 서스펜디드, 징계로 결정을 하고요. 덤프리스는 아마 부상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적 때문에 아마 결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요 두 친구가 결정을 하는 거 빼고는 크게 결정 선수는 없다 정도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트윌란은 지난 라운드에서 이제 셀틱을 상대로 아주 힘겹게 승리를 거두고 이번 라운드 올라왔는데, 이제 올라오긴 했으나 문제가 좀 많죠. 왜냐면은 아시다시피 지난 리그 경기를 치르고 이제 오늘 경기 사이에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선수들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들 4명이 생겼는데, 그 4명의 리스트가 이제 여기 있습니다. C가 이제 코로나예요. 그래서 메디슨하고 그 다음에 다이스가르드, 안데르손, 시스토, 이렇게 4명의 선수들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4명 다 리그 경기에는 지금 거의 모든 경기 아니면은 한 경기, 그리고 시스토 같은 경우에는 2경기 3골을 넣었죠. 그래서 팀에서 다 주축 선수들인데 이 친구들이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원래 결정 선수였던 카바랑 카주스테 이 친구들도 부상으로 이제 오늘 결정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6명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가 자꾸 미안하다 그러네요. 그래서 소리카바랑 결정을 해서 미안한가 봐요. 그래서 소리카바랑 얘네 카주스테 같은 경우는 부상으로, 둘 다 카바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에 27경기 11골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결정 선수들에 더불어서 이제 이 덴마크 친구한테 받은 어떤 정보가 있는데, 이건 아마 제 채널에서밖에 아마 들으실 수 없을 거예요. 이게 미트윌란이 네덜란드 원정을 가야 되잖아요. 오늘 경기를 하려면 리그 경기 치르고 네덜란드 원정을 가야 되는데, 이제 지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덴마크랑 네덜란드가 그렇게 거리가 멀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뭐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 거리도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이동을 하는데, 이제 문제는 비행기를 타기 전에 이 4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이제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들이 네덜란드로 이동을 못 하다 보니까
그 이제 공항 스케줄도 있잖아요. 다른 비행기들도 있고 이러니까 이제 이 스케줄을 변경하는데 좀 문제가 많이 있었다고 해요. 그 덴마크 친구랑 덴마크 언론 기사를 보니까 여기서 이제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원래는 이제 미트일란이 그 월요일날 경기를 치르고, 아니 그 주말에 경기를 치르고 월요일날 이제 비행기를 타고 네덜란드로 이동해서 휴식 겸 훈련을 하고 이제 오늘 화요일날 현지 시각이죠. 화요일날 경기를 치르는 이런 일정을 보통 준비를 하고 이렇게 이동을 하려고 했는데, 그 이전에 이미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나오면서 스케줄이 다 꼬여버린 거죠. 그래서 이 비행 스케줄이 꼬이는 바람에 월요일날 출국을 못하고 화요일날 출국을 했어요. 근데 화요일이 오늘이잖아요. 그리고 경기 날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더 큰 문제는 코로나도 코로나인데 더 큰 문제는 이제 경기 당일날 출국을 해야 돼서 이동거리가 좀 있다는 거. 이동거리가 뭐 그렇게 멀진 않은데 그래도 이제 중요한 경기를 치르는데 당일 이동은 좀 아무래도 좀 그렇죠. 조기 축구를 하는데도 당일 이동은 잘 안 할 텐데, 하물며 유럽 챔피언스리그 당일 이동해서 경기를 치르는 게 사실 말이 당일 이동이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문제를 고려하면은 사실 아인트호벤이 좀 어렵지 않게 승리를 거두지 않을까 하는 그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크게 뭐 다들 지금 아인트호벤으로 그래서 이제 쏠리고 있는데, 이런 사전 정보들을 기반으로 했을 때는 충분히 아인트호벤이 그 마인까지 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판단을 해봅니다. 이제 이렇게 결론은 이렇게 내렸는데, 제가 이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좋아 보이는 경기들이 있을 때 꼭 이렇게 픽을, 저는 이제 마인을 하나만 했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자 보시면은 지금 아인토벤이 여기죠. 아인토벤이 여기 3개가 있습니다. 3개가 있는데 1.2, 1.68, 그 다음에 언어버 이렇게 3개가 있는데, 보통 이제 픽을 이제 날림으로 주시는 분들은, 이제 돈을 받고 날림으로 주시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은, 자기는 이제 PSV, 승, 마인, 오버를 가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픽을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제 실제로 픽을 하는 입장에서는 승 하나밖에 갈 수가 없고, 마인을 가려면 마인 하나를 가야 되고, 오버를 가려면 오버 하나만 가야 되죠. 3개를 섞어서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한 경기에 픽을 이렇게 여러 개를 주는 사람들은 사기꾼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분들은, 특히 이런 분들이 돈을 받는다면 더더욱 안 되겠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받아 얘기하고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픽을 주는 사람은 승, 마인, 승, 오버를 다 줬어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PSV가 5대0으로 이겼어요. 그러면은 자기는 해석을 할 때 어떻게, 그 적중률 해석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가 이제 3경기를 준 것처럼 얘기를 하죠. 그래서 3경기가 다 맞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라는 거 지금 설명을 드리셔서 잘 아시겠죠? 왜냐면은 실제로는 하나를 선택해서 가야 하니까. 그죠? 그 만약에 이제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제가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만약에 PSV가 이겼어요. 이기긴 이겼는데 1대0으로 이겼어요. 1대0으로 이겼으면은 실제로 들어온 건 요거 승 하나죠. 마인은 틀렸고, 언더 오버도 오버를 갔다면 언더가 나온 거니까 틀린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요 마인이랑 오버 간 거는 교묘하게 얘기를 안 합니다. 얘기를 안 하고 승만 간 것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승 들어왔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하고 PSV가 적중한 걸로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듣는 사람들은 요 3개 중에 하나를 선택했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승무패 중에 하나를 선택한 거나, 요 승, 마인, 그 다음에 언어버 중에 하나를 선택한 거냐, 뭐가 다르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 경기에 픽을 여러 개 주는 사람들을 뭐 사실상 사기꾼이라고 봅니다. 총판이랑 다를 바 없다고 보고요. 그래서 프로토는 정보를 얻는 것도 중요합니다. 정보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요 3개의 어떤 주어진 조건이 있는 상태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그 능력이 더 중요합니다. 정보는, 왜냐면은 영어 좀만 하면은 사이트 들어가서 다 알아볼 수 있어요. 알아볼 수 있고 자기 해석할 수 있고, 왜냐면은 다 생각할 수 있으니까 해석을 할 수 있는데, 더 큰 문제는 그 생각한 걸 가지고 결론을 내서 어떤 걸 선택하느냐가 문제죠. 그래서 제가 이제 베팅 회사에서도 일을 할 때도 항상 항상 이제 들었던 조언이기도 한데, 실제로 정보를 얻는 능력은 한 30%, 정말 많이 잡아봐야 30%고, 실제로 정말 어떤 도박을 잘하는 사람의 기준에 있어서는 요 3개 중에 주어진 정보를 가지고 하나를 선택하는 능력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딴 길로 샜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픽을 하나만 주는 분은
지금까지는 못 봤었던 것 같아요. 제가 뭐 물론 영상을 많이 본 건 아니지만 그런 면에서 한국의 어떤 이런 문화가 사실 좀 많이 잘못돼 있다.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 픽을 실제로 돈을 가는 사람과 똑같은 조건에서 간다고 항상 전제를 하고 가기 때문에 승, 마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대충 말하지 않고 저는 여기서 이제 마인 하나 딱 골라서 확실하게 얘기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마인, PSV 마인 승이 좋아 보인다. 왜냐면은 승은 지금 주어진 정보만 봤을 때는 승은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지금 배당이 많이 내려갔기도 하고 지금 보니까 1.31에서 1.31도 사실 그렇게 높은 건 아니지만 1.1은 너무하죠. 그래서 이 경기는 사실 틀려도 마인을 가는 게 뭐 맞다고 생각됩니다. 왜냐면은 지금 1.68이면은 다른 거 곱해서 올림한다고, 그 배당은 보통 올림이 되니까 1.68에 다른 거 곱해서 올림 된다고 가정을 하면은 그냥 올림 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PSV 경기는 굉장히 좋아 보인다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짝을 찾아야 되잖아요. 이제 짝을 찾는 게 사실 프로토에서는 더 큰 문제인데, 이제 제가 보니까 두 경기가 있더라고요. 챔피언스 리그가. 그래서 이제 두 개를 둘 다 이제 가지고 왔는데, 두 개 모두 큰 결장 정보나 뭐 이런 이슈 같은 거는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지난 영상에서 언급했듯이 그 같은 동일 대회의 동일 대상 핸디캡의 경기들을 쭉 모아서 이 결과들을 토대로 이제 추측을 해보는 그런 걸로 통해서 이제 짝을 만들어보는 그런 시도를 한번 해볼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경기는 이제 스파르타 프라랑 AS 모나코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딱히 뭐 이슈는 없습니다. 그냥 뭐 프라는 체코 팀이고 모나코 프랑스 팀이고 뭐 모나코 지금 리그 시작 안 했고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할 거예요. 이런 거 다른 분들 방송 들으시면 되고요. 저는 이제 이 대회에서 같은 유럽 챔피언스 리그 올해 대회에서 이 스파르타 프라랑 AS 모나코가 받은 핸디가 바로 스파르타 프라 플러스 0.5거든요. 그래서 0.5 핸디의 결과값을 쭉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실제 베팅 회사에서도 활용하고 있는 데이터고, 이건 제가 이제 보기 쉽게 다시 재가공해서 만든 그냥 그런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한글만 필요한 부분에 한글만 제가 이제 추가를 해놓은 거고, 이제 아마 한국 사람들 중에서 저만 가지고 있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가치가 있는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올해 챔피언스 리그 경기들 중에서 오늘 스파르타 프라랑 AS 모나코 경기에서 같은 핸디캡이 홈팀 플러스 0.5인데, 이 핸디캡스 똑같이 받은 경기들이 총 4경기가 있었습니다, 올해. 그래서 듀러스, 그 다음에 부츠노스트, 무라, 그 다음에 자이기리스, 다 모르는 생소한 팀들, 왜냐하면 1차 선전에 경기를 치렀던 팀들이기 때문에 좀 생소할 거예요. 근데 이 팀들이 다 홈에서 플러스 0.5 핸디를 받았는데, 이 결과를 자세히 보시면은 하나 빼고 다 지금 원정팀이 거의 압도적으로 승리를 거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승리를 거두지 못한 이 루도고레츠가 있는데, 루도고레츠도 사실 경기 내용 보시면 아까 제가 이제 따로 그 캡처는 안 했는데 그 기록을 보시면은 이 경기도 루도고레츠가 압도적으로 경기를 주도했다는 걸 알 수 있고, 사실 좀 운이 좋지 않았던 경기였습니다. 그 경기는 그냥 정말 말 그대로 좀 운이 없었다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점들을 봤을 때는 이 경기는 이 동일 핸디캡에서는 굉장히 원정팀들이 좀 과소평가를 받고 있다. 거꾸로 말해서 홈팀이 그 좀 과대평가를 받고 있어서 핸디캡이 실제 결과를 고려했을 때 핸디캡 기준점이 좀 낮게 책정된 면이 없지 않아 있다. 실제로 결과를 보시면 원정팀이 4대0, 4대0, 3대1 다 대승을 거뒀죠. 그래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뭐 크게 이 경기도 이런 일반적인 예측 상이라면 모나코가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 경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가로 그냥 어차피 기왕 올린 김에 하나 더 가져왔는데요. 겐크랑 샤흐다르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이제 홈팀이 0핸디를 받았습니다. 0핸디는 뭐냐면은 무승부가 나오면 적특이 되는 핸디에 프로토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겐크가 이기면은, 만약에 제가 겐크에 이제 0핸디 배팅을 했는데 겐크가 이겼다 하면 겐크 적중이 되는 거고, 겐크가 졌다 하면은 미적중이 되는 겁니다. 대신에 이제 비기면은 적특이 돼서 원래 원금을 돌려받는 그런 배팅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는 두 경기가 있었으면 7월 7일, 7월 28일 날 두 경기가 있었는데, 하나가 이제 코너키 웨일즈 클럽이고요. 하나는 이제 미트윌란, 아까 위에서 아인토벤 하고 경기를 하는 그 미트윌란 맞습니다. 그 미트윌란이 아인토벤 만나기 전에 셀틱을 만나서 받았던 핸디가 0핸디였어요. 근데 이 경기는 자세히 보시면은 두 경기밖에 없어서 사실 뭐 해석하기가 좀 어렵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밑에
요 그냥 원정팀이 0MD를 받은 경기들도 다 포함을 시켜봤는데 그래도 4경기밖에 되지가 않아요. 샴롱 로버스랑 슬로반 브라티슬라바 요 한 경기만 추가가 돼서 4경기가 전부이기 때문에 아 죄송합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면은 결과도 사실 다 무승부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경기는 굉장히 좀 백중세 경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일단 먼저 해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언오버의 관점에서도 크게 뭐 특징적인 부분이 나타나는 거는 없습니다. 보통 이제 홈팀이 그 선제골을 넣은 경우가 조금 한 경기 더 있긴 한데, 뭐 이 경기는 이 정도의 그 표본을 가지고 뭔가 해석을 하기는 좀 무리가 있죠. 그래서 뭐 더 이상 뭐 크게 뭐 말을 한다는 거는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정말 무슨 로또포를 간다거나 뭐 이 정도 할 때, 이 정도 이제 생각을 했을 때 그 지금 결과를 보시면은 무승부가 많죠. 무승부가 많고, 그리고 이제 승리를 거둔 경기들도 다 1점 차 1점 차 승부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경기는 그냥 로또포 정도의, 여기 보시면은 도네츠크 경기가 마이너스 1 플러스 1 핸디를 받았죠. 그래서 이 경기는 뭐 한 골 차 정도 싸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하고, 무승부나 한 골 차 핸디 정도 가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무승부보다는 핸디가 좀 배당이 높아졌으니까 그냥 제가 이제 만약에 로또를 간다면 저는 이제 무승부 그 핸디무를 가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해보면은 좋을 것 같지만, 이 경기는 사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다시피 좋은 경기가 아니라고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사실 뭐 오늘 경기가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어서 그 굳이 몇 개를 뽑아야 하는 상황인데,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아까 미트윌람 마이너스 1핸디슨 요거 승 마헬 뭐 간다 뭐 이런 얘기들은 다 사기라는 거 명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동일 배당이 아니라 동일 핸디캡, 같은 대회 동일 핸디캡의 경기를 봤을 때 모나코가 압도적, 원정팀이 마이너스 0.5 원정팀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던 만큼 이 경기는 1.67 정도로 가는 게 좋아 보이기는 한데, 여기서 이제 저는 이제 안전하게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뭔가 제시를 해드려야 되니까 최대한 안전하게 가는 방법을 2개를 선택해서 2.8배가 나왔는데요. 좀 로또를 가신다고 하면은 아까 보시면은 그 0.5 핸디, 마이너스 0.5 핸디를 받았던 팀들이 압도적으로 승리를 거두고 있죠.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려하면은 로또폴에는 그 핸디 패까지도 굉장히 좋아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좀 핸디를 로또로 간다고 로또라고 말하기도 좀 그런 게 3경기밖에 안 돼가지고 로또가 좀 부실한 로또긴 한데, 어쨌든 뭐 로또를 간다고 하면은 이 정도 해서 22배 정도 나오게 되네요. 그래서 이런 정도가 아마 좋은 조합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뭐 아시다시피 로또든 실제 제가 제시를 공식적으로 얘기를 한 픽이든 그 중심에는 이제 PSV 마인승이 있다는 거, 얘가 부러지면 다 부러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좋은 배팅은 아닌데 오늘 경기가 없으니까 뭐 이 정도로, 그리고 어차피 로또폴이랑 제가 제시한 드림 픽이랑 같은 금액을 가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금액을 최대한 이제 많이 끌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요청한 분이 계셔서 제가 최대한 이제 얘기를 좀 해봤는데요.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배당이 좀 낮아진 게 좀 아쉽기는 하죠. 아쉽긴 한데 그래도 1.68은 아직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가치가 없다고 생각되시면 안 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를 한 거는 어떤 정보에 근거해서 말하는 거고, 꼭 가야 될 필요는 없기 때문에 도움이 되셨다면 그냥 이런 도움을 받고 좀 픽하는데 어떤 힘이 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이제 영상을 짧게 만들어서 올려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는 뭐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내일 이제 K리그랑 미국 리그 경기들이 좀 있죠. 그래서 내일은 K리그가 있어가지고 내일 라이브를 조금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내일 7시에 시작을 하기 때문에 한 5시 정도에 시작을 하면은 참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일 5시에 그 제 유튜브 채널 통해서 라이브를 한번 해보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라이브 들어오시면 제가 이제 그 아까 여기 보여드렸던 표들이 있죠. 그래서 이 표들을 제가 직접 그 요청하신 대로 걸러서 한번 정리도 해드리고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을 하고, 오늘 방송은 뭐 급하게 찍었지만 이 정도로 해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좋은 결과만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